자, 이어서 개장을 들어가 볼 텐데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3년, 94년은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 같고 2007년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여의도가 아주 들썩들썩했잖아요. 93년, 94년은 태어나기 전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네. 2007년도 같은 장세 쪽에서 그랬었죠. 거의 그냥 큰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만 보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번에도 꼭 앞서 브리핑 잘해주셨습니다. 그만큼의 대자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출발할 때 보게 되면은 과거에 보였던 약간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 주자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제 느낌으로는 기술주들이 IT 기술주들이 더 주도를 하고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뭘 보느냐라고 봤었을 때 우리도 AI 패권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쪽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전인대에서 어떤 쪽의 내용들이 나오냐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경기 부양 관련된 쪽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 시장에서 맞는 정도 수준까지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시클리컬 쪽보다는 기술주들이 더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만큼의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시클리컬 쪽이 좀 더 강할 텐데 그 차이에 따라서 보는데 그래도 중국 관련된 기술주들이 움직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은 역시나 이쪽도 신경을 쓰는구나. 그러면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가 더 많다고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가지 조건 할 때 미국의 금리 급락, 다른 달러 약세,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모멘텀이었잖아요. 근데 김민수 대표는 이제 세 번째 중국 모멘텀 쪽은 과거처럼 막 수출을 잘해서가 아니라 첨단 사업 쪽에 어떤 그걸로 한번 가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은 약간 나쁘게 보진 않으시는 거네요. 나쁘게 보진 않는데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출발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주나 만약에 약간 철강, 철강 화학이 가장 강하다고 하더라도 조선주가 강한 배경들은 중국에 따라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그러니까 산업재대 성격들을 그대로 같이 보면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쪽에서 중국이 강한 쪽들과 미국의 어떤 관계들을 또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막 예상 밖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부진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완전히 또 밀리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상승 디커플링 나올 때 이거 우리한테 호재로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거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좀 뭐 어려운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민수 대표의 시각은 어때요? 저는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금리가 점점 하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들의 동향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까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걸 봤었을 때는 아직은 준비 단계인 것 같고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나왔던 그 국무회의 쪽에서 전체 회의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약간 좀 중국에 뭐 원할 게 좀 주고받을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채권 좀 사줘 뭐 이런 얘기 쪽으로 암암리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금리는 그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중국에 뭘 얻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또 안 되겠다 다시 또 때리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금리 하락 지난 2007년에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미국 금리를 떨어뜨려 줬잖아요. 이번에 김민수 대표도 이제 광범위한 협상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이 제시한 조건 중에서 위안화 절상 외에 왜 이렇게 우리 국채 팔아? 이제 그만 팔어라든가 좀 사줘라든가 나오면 또 국채금리 급락 나옵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고 주식도 하락하죠. 미증시는. 왜냐하면 이제 채권으로 자본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 중 일부가 K증시로. 왜요? 파이팅. 좋습니다. 개장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주 압축 필요하다. 지금 갤런스키가 날아가는데요. 압축을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압축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당장 어제 강했기 때문에 또 순환매가 돈다고 하게 되면 다시 움직이게 됐을 때도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재건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좀 적다. 당장 우크라이나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다.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섹터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농기계 쪽이죠. 농기계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래도 농업 국가이고 게다가 한 117조 원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농경지가 20% 정도가 점령됐던 부분들을 복구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쪽들을 최근에 미국에서 종목 중에서 디어란 종목이 고점에서 견조합니다. 아주 안 디어 그 완전 그렇잖아요. 농기계 그렇습니다. 그 사슴뿔. 네, 사슴뿔. 예. 한국엔 디어유. 네, 디어유. 예, 미국엔 디어. 네. 예. 이런 쪽에서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관점들은 역시나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설기계입니다. 근데 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미국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리쇼어링 다 들어와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공장 짓고 했을 때 기초 작업들은 다 누가 하겠습니까? 건설기계가 하겠죠. 네. 이런 쪽들과 뭐 산불 복구나 또 시추한다, 채굴한다, 그리고 또 LNG 터미널 만든다. 그럼 그걸 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초 작업들은 건설기계가 할 수밖에 없다. 아래쪽에서 거기에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로 찾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코퍼레이션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만약에 복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철도 쪽 예.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현대 루텐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과점들을 보시면서 개별 기업의 성과 차라리 그냥 진출한 회사들이 낫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역시 농기계다. 네. 농기계 쪽 우리도 진출도 타진할 수가 있는 그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장비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건설기계 쪽. 건설기계 쪽.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개별 모멘텀 예. 있는 곳들 회사들을 찾아서 하긴 뭐 개별 이슈 있는 데만 하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압축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각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어제 좀 달렸기 때문일까요? 아직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재건의 상황은 아직 새로는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항상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살짝 움직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당장 뭐 엔비디아만 봤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된 쪽 뭐 그쪽으로 좀 약간 이동하게 되면 종목들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은 그냥 그거는 어제까지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다시 부각받는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반도체 쪽의 종목들 네. 대응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시각 시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한 지 5분 정도가 됐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0.5% 이제 상승 출발을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의 그 엔비디아 깜짝 실적을 기대를 하셨겠지만 이쪽은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수혜는 밑단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을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 뭐 좀 이따 저희가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또 살펴보겠지만 유리기판, 액침냉각 오늘은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블랙을 발열 이슈 수요도 좋고 뭐 큰 문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시장 예상을 깨고 발열 관련주들 GST, KN솔, 삼성공조 뭐 싹 다 또 한번 시세가 나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상승, 강보합 이런 출발을 하고 있어서 자 발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뭐가 남았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지금 매몰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반도체가 워낙 다 가져가서 저희가 개별 주식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 한번 차이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중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였었고 뭐 거의 외면받고 있었고 아닙니다. 수주가 다 취소된다 이런 우려였었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올해는 바뀝니다. 네, 바뀌죠. 이 회사는 일단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약했던 모멘텀이었다 보니까 올해는 그리고 또 지금 이어가는 뭐 말레이시아부터 나오는 이제 대기 가능성들 KFA 21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그래도 한국항공우주가 이게 주축이 되지 않게 되면은 나머지 사업들이 또 항공우주 사업들이 또 위축되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스토리도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다 수주만 확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스토리가 과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초기에 움직였던 모습들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수주라는 게요. 뭐 작년만 해도 KF21 사간다고 했다가 잠깐 딴지 걸고 뭐 헬기도 샀다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그 계약을 맘대로 뭐 폴란드는 어디든 취소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지연시키는 건가요? 지연입니다. 지연이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 이라크였었네, 그 수리온 헬기. 네, 헬기도. 그거 들어가고 나서 네. 그 가서 뭐 주변 반응들은 네. 어디서 샀니? 좋네. 네. 뭐 이런 분위기로 저 중동에서는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가능성 추가로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도 그래도 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프리미엄이죠. 그런 이제 항공기부터 전투기 그리고 또 헬기까지 직접 제작해서 성과 낼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 과거에 그 2000년, 2005년도 때 나왔던 폭발적인 상승세 기억하십니까? 그 한 3배 나왔었죠? 주가가? 나와요. 네. 생각나요. 예, 예. 그때의 수준만 받쳐주게 되면 네. 그런 정도의 그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똑똑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못 갔고요. 그렇습니다. 예. 카이 항공 우주고요. 다가스에 혼자 못 간 이유가 팔려고 했던 전투기 헬기가 이게 계속 다음 했지만 우리 김윤수 대표는 그게 막 여기서 캔슬이 돼가지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소송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예. 환불 안 받습니다. 환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우크라 끝나고 나면 자주국방 가고 그러면 네. 무기들 다시 사주지 않을까. 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항공우주 봤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거든요.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밑바닥에서 꾸역꾸역 올라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뭐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우리 쪽도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이제 그때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딴지를 그때 걸 텐데 우리 기업들이 전기료가 너무 싸잖아요. 그걸로 걸 테니까 어느 정권이 오든 이제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게다가 이번에 뭐 전기 에너지 3법 개정한 것도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한전한테 유리한 측면인데 한국전력 개인들이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시고 짜증난다 쳐다보지 않는 분은 안 쳐다보는데 시세가 좀 갑자기 나니까 항상 이래요. 한국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 항상 이때 전기요금 이제 책정될 시점에서 매매했다가 한 번 손절하고 또 안 올리면 막 울고 늘 안 올렸잖아요. 네, 한 두어 번 손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래 뭐 좀 약간 정치된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거는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서 네. 배당을 얼마큼 주느냐. 전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익 났으니까 그렇죠. 이번엔. 예. 배당 준다 그러면 아예 물려도 그러면 일단 배당하고 좀 버텨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다음 정권이나 뭐 이제 혹시나 이제 대선이 따로 치러지게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 전력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올 수 있을 때 전기요금을 약간 좀 현실화시키면서 올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부담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대선 초기에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미국이 태클 걸면 그걸로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창 말이 많은데 그것까지 감수하고 일단은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대선 초기에는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그런 민감한 이슈 나와서 그렇게 돼서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권 흐름들을 어떻게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예, 포퓰리즘에 따라서는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받았던 고통을 되돌릴 수 있는지 또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은 이것도 아마 주주들한테는 공기업들도 여러분 1차 타깃이랍니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냐?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상법 개정안과 지주사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함께 체크를 해 보시죠. 자, 우리 김윤수 대표와 함께 개장 공략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